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쌍용그룹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조금 나이가 드신 분은 쌍용그룹을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00년 그룹이 해체되기 전까지 국내 재기 랭킹 6위에 올랐던 대그룹 쌍용이 패망은 그룹 총수의 독단과 아집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번 주인이 바뀐 쌍용 자동차는 지금도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쌍용그룹은 왜 망했는지와 그룹을 이끌던 김석원 회장의 근황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쌍용그룹은 창업회장인 김성곤 회장이 원맨쇼에 의해 일궈진 그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1913년생인 김성곤 회장은 정재계를 드나든 풍운하였습니다. 그는 기업인이라기보다 정치인으로 더 알려진 사람입니다. 경상북도 달성군 현풍읍에서 태어난 그는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다 서울로 옮기는 등 학교도 여러 번 옮겨 다녔습니다. 고려대학교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상학과를 졸업하고 1939년 대구에서 비누공장인 삼공유지합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업이 길로 들어섭니다. 해방 후에는 자본금 1억 원이 금성방직을 설립해 면방업에 진출했지만 6.25 전쟁 때 안양공장이 완전 폐허가 되면서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동양통신을 창간하는 등 언론사업에 나서는가 하면 태평방직을 인수하며 면방업에 다시 진출하고 국민대학을 인수하고 교육사업에도 나섭니다. 1962년 쌍용양회를 설립해 시멘트 사업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대기업이 면모를 갖춥니다. 쌍용이라는 명칭은 강원도 영월에 있는 시멘트 공장이 있는 곳이 쌍용리라 그 이름을 땄다고 전해집니다. 이때부터 그룹의 모든 계열사들은 쌍용으로 통일됩니다. 쌍용의 순항은 그때부터 이어집니다. 김창업 회장은 사업과 동시에 정치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특히 5.16으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과는 동향인 것도 있지만 박 대통령이 친형인 박상희 씨와 특별한 관계 때문에 더욱 밀착했습니다. 집권당인 공화당이 재정위원장을 맡아 정치 자금을 주무르는 역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집권당이 실세 4인방으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다 1971년 그 유명한 항명파동으로 실각하게 됩니다. 항명파동이란 김성곤 회장을 비롯한 집권당 4인 실세 의원들이 야당과 합작해 당시 내무장관 오치성을 국회에서 해임시켜버린 사건입니다. 항명파동에 가담했던 집권당 의원들이 당시 중앙정보부에 불려가 온갖 고문과 수모를 겪게 됩니다. 특히 주동자였던 김성곤 회장은 트레이드 마크나 다름없었던 코수염을 뽑힐 정도로 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김 회장은 항명파동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눈밖에서 멀어져 정치에서 은퇴했고 몇 년 뒤인 1975년 뇌졸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나이 61세 때 일입니다. 이후에 등장한 이가 장남인 김석원 회장입니다. 김석원 회장은 31세 때 쌍용그룹의 대권을 물려받아 2세 경연 시대를 엽니다. 김석원 회장은 부친 밑에서 경영 수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용평 리조트를 만드는 등 다른 사업을 하면서 부친이 사업을 지켜보다가 쌍용그룹이 경영권을 이어받았습니다. 해병대 출신 김 회장은 경영권을 이어받자마자 특유의 추진력으로 그룹을 팽창시킵니다. 1976년 쌍용중공업을 세우고 난 뒤 이듬해 쌍용종합건설을 만들었고 현재의 S51이 전신인 쌍용정유를 창업하게 됩니다. 김 회장의 질주는 그 뒤에도 계속됩니다. 효성그룹으로부터 증권사를 인수해 증권업에 진출했고 1986년엔 그 유명한 동아자동차를 인수해 자동차업계에도 발을 들여놓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 쌍용그룹은 자동차, 시멘트, 건설, 중공업, 해운, 금융, 정유업 등을 거느리는 재계랭킹 6위에 오르는 거대 기업 집단을 이룹니다. 김 회장은 사업에만 양이 차지 않았는지 정치에도 진출합니다. 1996년 당시 집권당인 신한국당으로 대구 달성군에서 출마해 당선됩니다. 그러나 김 회장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2년 만에 사퇴해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게 됩니다.
김 회장이 사퇴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지역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정치인이 길로 들어서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어쨌든 김 회장은 기업 경영에 복귀했지만 당시 쌍용그룹은 엉망진창이 되고 난 뒤였습니다. 자동차에서의 부실이 계열사의 부실로 이어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쌍용이 자동차 인수와 매각 협상 과정을 일선 취재기자로 지켜봤습니다. 동아자동차를 인수할 때도 쌍용과 효성, 삼성그룹이 경쟁을 벌였으나 김 회장이 더 많이 베팅하는 바람에 쌍용으로 넘어갔습니다. 후일담이지만 이때 효성그룹이 자동차를 인수했다면 현재 효성그룹은 없어졌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기자들 사이에 오르내렸습니다. 김 회장은 동아자동차를 인수한 뒤 쌍용자동차로 개명하고 무쏘를 개발해 한동안 잘 나가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수만 개의 부품이 합쳐져 하나의 왕성된 차를 만들어내는 복합 산업이라 초기에는 엄청난 투자금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차 개발 하나 하는데도 수천억 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은 엄두도 못 냅니다. 쌍용은 여기에 그룹 역량을 총동원하며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김 회장이 자동차 광이라고 할 정도로 자동차 운전이나 수집 등을 취미로 하고 있었던 것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1987년 이건희 회장이 취임한 뒤부터 신수종 사업으로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자동차를 인수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신규 진출로 방향을 바꿔 부산에 삼성자동차를 만들어 진출하게 됩니다.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는 현대, 기아, 대우, 삼성, 쌍용, 아시아자동차 등 6개 메이커가 있을 정도로 난립하게 됩니다. 국내 시장 규모로 볼 때 6개 자동차 회사가 경쟁을 하기에는 벅찬 게 현실이었습니다. 난립했던 자동차 회사들은 IMF 구제금융 이후 현대차만 국내 메이커로 남고 모두 정리되고 맙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려고 애를 먹을 때 삼성은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무던 노력을 합니다. 이건희 회장과 김석원 회장이 서로 절친했었다는 것은 재계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개인 집무실인 이태원 승지원에서도 두 회장이 만나 담판을 벌였다는 소식이 기자들 사이에서도 알려져 기사화한 적도 있습니다. 두 총수가 수차례 만나 의견을 조율했지만 결국 결렬돼 삼성은 신규 진출로 방향을 틀면서 두 총수 관계도 서먹해졌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 이때 김석원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제안을 받아들여 삼성그룹에 자동차를 넘겼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유추해 봅니다. 그렇다면 쌍용그룹은 지금 빅4 그룹으로 남았을 테고 삼성은 오늘이 삼성전자 위상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성은 자동차를 일찍 접고 부실을 털어냄으로써 삼성전자에 집중해 오늘이 삼성전자가 되었다는 가정 때문입니다. 쌍용그룹이 자동차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쌍용은 1992년 독일 벤츠사와 기술 제휴로 승용차 시장에 진출하는 등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게 됩니다. 이때 태어난 차종이 체어맨 시리즈입니다. 자금 출혈이 많아지자 임직원들 중에는 자동차에 올인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반대했던 임원들은 대부분은 그룹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룹 고위직에는 오직 김 회장이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그룹이 해체되기 전 쌍용자동차의 그룹 내 위치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룹 전체 유형자산이 79%를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쌍용차가 흑자를 내고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멘트, 정유, 해운 등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모두 쏟아부어도 적자를 메우지 못하게 됩니다. 정치에서 손을 떼고 경영에 복귀한 김 회장은 자동차를 매각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삼성과 대우의 매각 의사를 타진했을 때는 늦었습니다. 삼성은 손사래를 쳤고 대우가 인수하기로 했지만 1조 8천억 원의 부채를 쌍용에서 안는 조건으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1조 8천억 원의 부채는 고스란히 계열사의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업을 팔면
어느 정도 돈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거액의 부채를 떠안는 조건으로 팔았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 회장은 돈 될 만한 기업들을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룹이 못해나 다름없는 쌍용항해는 일본이 태평양 시멘트에 팔려나갔고, 쌍용정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에 매각했고, 쌍용중공업은 쌍용 출신이 강덕수 회장이 인수해 STX그룹으로 발전했지만 STX그룹도 2009년 외환위기 이후에 도산하고 맙니다. 쌍용증권, 쌍용건설, 주식회사 쌍용 등 알토란 같은 회사들도 모두 주인이 바뀌고 김석원 회장은 패망한 재벌 2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2004년 말 쌍용그룹 재산 310억 원을 개인 명의 재산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되는 비운도 맛보아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 사면을 받았지만 그 뒤에 터진 신정아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다시 한번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신정아 게이트란 노무현 정부 시절 성공미술관 큐레이터와 동국대 교수로 재직했던 신정아 씨가 학력을 위조해 각종 공직과 미술단체에서 활동한 사건을 말합니다. 성공미술관은 쌍용그룹에서 운영하던 미술관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서 김 회장 집에 거액이 보관된 것이 밝혀져 다시 한번 이름이 오르내렸던 것입니다. 그 뒤 1,200억 원의 자금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났지만 재계에서는 완전히 잊혀진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31세의 그룹 총서에 올라 한때 재계 랭킹 6위까지 오른 재계의 황태자에서 완전히 몰락하고 만 김석원 회장을 재계에선 취미와 기업 경영을 구분하지 못한 실패한 경영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광이라고 소문난 그가 결국 자동차 사업으로 패망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이동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남인 김지용 씨는 국민대 이사장직을 맡고 있고 부인은 성공미술관장직에 있습니다. 지용 씨는 고속도로 휴게소 3곳이 운영권을 갖고 있는 태아산업이 일대 주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현대그룹 정주영 창업회장이 장남인 정몽필 씨 딸인 유희 씨와 결혼했다가 이혼했습니다. 그의 동생은 사업 실패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김석원 회장의 가족들은 태아산업 외에는 별다른 사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메이저 그룹을 운영했던 기업 총수 집안으로서는 초라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망한 김석원 회장의 스토리는 다시 한번 재벌 2세, 3세 그룹 총수의 자질을 생각하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